제가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이혼하십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런 말을 참지 않는 시대가 왔거든요. 오늘은 부캐 최윤아가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로 돌아왔습니다. 설 이후인 2월부터 4월, 추석 이후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혼 건수가 무려 10%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캐 최윤아가 아닌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명절이 한 2주 전이거든요. 근데 명절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벌써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저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상담이 몰려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명절 이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보면 설 이후인 2월부터 4월, 추석 이후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혼 건수가 무려 10%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에 왜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는지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불평등, 가사노동의 불평등, 그리고 세대 차이,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명절에 이혼을 하시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급격히 변하기 어렵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하시죠? 이게 참 꼭 나쁜 말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엄마 말이 틀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한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님, 저는 이 말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말은 본 가정과 현 가정을 굉장히 분리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간의 어떤 결혼 생활에서의 잘못,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의 시선이 아닌 제3자의 시선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가사노동, 돌봄노동, 경제활동 이렇게 굵은 축 2가지로 어떤 역할이 분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돼서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어요. 이쪽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쪽 역할을 하는 사람대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3자인 부모님께서 얘 너는 평소에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잖니. 그러면 이것 좀 할 수도 있지 뭘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혼을 결심을 할 때는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 말이 틀리지 않은데 왜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그동안의 나의 노고를 굉장히 헛되게 여기는구나.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희생하고 가사 일을 분담을 하고 앞으로 쭉 해나가도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차라리 그냥 이혼을 해서 내 커리어를 찾고 내 인생을 찾는 것이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엄마 말이 틀리지는 않잖아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배우자가 잘못을 하고 못난 면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한데요. 우리 엄마가 틀리지 않잖아 라는 말을 함으로써 본 가정과 현 가정을 굉장히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 본 가정에서는 이게 맞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네가 고쳐. 배우자와의 한편이 아닌 부모님과 한편으로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의 기준에 맞추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그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굉장히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그간의 경제활동을 폄하하는 말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본 가정과 현 가정의 편을 나누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이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 많이 듣는 말인데요. 아직까지는 주부를 하는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부님들이 평소에 부모님을 통해, 상대방 부모님을 통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너는 평소에 놀잖니? 이렇게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인데 차례상 좀 차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입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 전업주부로 지내시는 분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사실 누구한테도 해서는 안 될 말인데요. 가사노동 해보셨습니까?
가사노동은 그 어떤 노동보다 힘듭니다. 경제활동만 해보면서 집안일은 집에서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또는 사위한테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을 부모님이 하셨어도 배우자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말실수했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하면 이해 못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배우자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부모님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 너 맨날 노는데 이번에 뭐 좀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젊은 세대의 분들 계시다면요, 제가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이혼하십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런 말을 참지 않는 시대가 왔거든요. 기존 세대분들은 이혼을 하고 나면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남성분들이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장서 갈등이 요즘엔 굉장히 화두거든요. 장서 갈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 딸들은 다 명품백 들고 다니던데 우리 딸은 남편 잘못 만나서 샤넬백이 뭐야, 백화점 쇼핑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진짜 우리 딸 불쌍해, 이런 말들 진짜 명절 때 많이 하시거든요. 세상에 이런 말 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럼 부모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이 이런 말씀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뉘앙스적으로 풍기시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남성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다 이 말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밖에 못 벌어오면서 어떻게 우리 딸이랑 살 수가 있느냐, 우리 딸과 내 손자들 고생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말씀을 막 하시는 경우가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만 듣고 그런 분들만 보긴 하거든요. 이혼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명절에 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명절에 이혼을 많이 하는지, 어떤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종합하면 명절에는 성불평등과 가사노동의 불평등과 차별적인 대우라든지 언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이유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내 배우자의 태도, 배우자가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 또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느냐에 따라의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거를 한 번에 갑자기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말과 행동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말과 행동을 좀 점검해서 내 가정과 또 원 가정이 분리되는 말을 금하시고요. 가정이 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한다면 명절이 더 이상 지옥 같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혼을 결심하는 거는 미래가 안 보일 때 이혼을 결심합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절망에서 미래가 안 보이고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절에 그 가족들을 보면서 강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러한 프로세스로 명절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별일 없이 정말 좋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유나의 슈필라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